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파생된 삼각비를 정리했잖아, 그쵸? 정리했는데 이제 각도가 좀 제한돼 있었어요. 왜냐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직각 빼놓고 세타가 변하는데, 세타를 가지고 노는데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로 좀 제한돼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세타를 좀 자유자재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좀 돌려볼까 해. 그래?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요, 각을 잘 정의하고 각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그 각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일반각을 좀 정리해 주고요, 각 사분면에 대해서요, 그 일반각이 어떻게 잡히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쵸? 됐습니까? 자, 일단 이것도 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야. 그쵸? 상식인데 좀 약속을 해야 돼요. 그쵸? 일단 각에 대한 정의입니다. 알겠죠? 각이 뭐예요? 각이 각이다. 그쵸? 왠지 다 알 것 같은데. 그쵸? 뿔각자. 뾰족한데요. 뾰족하면 각이 되는 건가? 그쵸? 각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각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시점이 같은,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써놓고 정의 무조건 남깁니다.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시점이 같은, 시작하는 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 요게 바로 뭐니까? 우리가 찾는 각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각이라고. 알겠냐? 다시 한번.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 이게 바로 각이라고. 알겠냐? 매우 중요한 수학에서 다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각이 결정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크기, 벡터 가서는요, 이게 벡터거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점부터 요 각이 결정돼야지만이 서로 다른 벡터, 크기를 갖는 벡터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 얘기는 생략. 괜히, 그치? 일단 뭐야? 각이라고 하는 놈은 시작하는 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이 각이다. 뭐라고?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이 각이에요. 각.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의 표현은 중1 때 배우나 언제 배우나 이거. 그쵸? O, A, 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각 OAB, 뭐 별로 헷갈릴 일이 없다면요, 각 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라고 해서요, 각 세타, 그죠? 뭐 여러 가지 등등, 또는 각 A, BOA. 이게 잘못 썼다, 이 멍충아. 안 된다. 큰일 날 뻔했네. 그쵸? 각 BOA요. 또는 각 AOB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쵸? 됐어요. 표현해놓고 용어 좀 정리할게. 용어 정리. 자, 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있잖아. 반직선 있는데 이 중에서 각을 잘 정리해야 돼. 자, 두 개의 반직선 중에 요 하나의 반직선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단 기준이 돼야 돼. 기준. 그죠? 각을 측정하는 기준점. 이거를요, 시초선. 뭐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시초선 이렇게 불러. 시초선. 알겠냐?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이요. 얘를 동경, 이 반직선을요, 동경, 즉 시초선과 동경 이렇게 두 개가 잡힌다고. 알겠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각은 뭡니까? 시초선이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있을 때 동경이 잡혔잖아. 그쵸? 그때 그 사이에 끼인 도형이 각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은 시초선과 동경 이렇게 용어를 붙인 상태에서요, 하나만 더 정의하면 끝나. 하나만 이제 더 정의하자. 그러니까 시초선, 각이 시작되는 그러한 선에서부터, 반직선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경이 잡히면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건데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반식의 방향, 각은 요렇게 반식의 방향, 이게 바로 플러스 각이야. 다시 한번. 요렇게 어떻게 해요? 반식의 방향. 이게 반식의 방향, 이렇게 도는 게 반식이죠.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 젠장 알겠냐? 다시 한번. 반식의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야. 각일 때. 알겠죠? 됐어요. 당연히 시계 방향일 때는요, 각은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지. 그치?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읽어주고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알겠냐? 됐어요? 연습. 자, 각이 있는데 요 각 선생님이 60도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요, 봐요. 자, 시초선이 여기야.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할 때, 그때 자, 이렇게 읽었으면 몇 도? 당연히 일단 니들로에는요, 60도라고 읽는 게 정상인 거지. 그치?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이걸 파란색을 시초선으로 이러한 동경 잡혔어. 그때 이렇게 읽으면 60도. 당연히 이렇게 읽으면 몇 도 되는 거야?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야? 300도. 이해가나? 이해가죠? 왜요?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제자리까지. 한 바퀴가 360도야. 근데 어떻게 해요? 60도만큼 덜 갔으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오면요? 마이너스 300도. 일단 보일 땐 이렇게 읽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 봐요.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봐요. 이게 60도도 되지만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걸려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봐. 일반적으로 60도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면 360도에다 60도에 얼마입니까? 이 60도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42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왜요? 한 바퀴 돌고 또 20도 더 가는 거니까. 그쵸? 됐냐? 또다시요. 그럼 난 두 바퀴 돌래. 여기 시초선이잖아. 시초선. 도분초. 각도를 잴 때 원래 도분초. 가장 작은 각도의 단위. 각도가 시작되는 선. 시초선에서 두 바퀴 돌았어. 반씩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360도 두 번 720도에다가 다시 또 60도 더 가서 이게 몇 도야? 720도에다 60도 780도요? 또 얼마입니까? 한 바퀴 더 돌면은요. 1140도인가요? 이렇게 360도만큼의 등차 수열 알겠냐? 등차 수열. 360도씩 계속 늘어나도 똑같은 동경에 걸릴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됐어요? 같은 논리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300도잖아. 봐요. 마이너스 360도 한다면 다시 또 300도 거의 얼마야? 이 마이너스 300도가 마이너스 760도랑 같은 이야기죠. 같은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왜요? 같은 동경을 표현하고 있어. 한 바퀴 돌았어. 마이너스 이렇게 돌았지. 마이너스 360도 또 가. 이렇게. 그렇죠? 300도만큼. 다음에 얼마입니까? 1120도가 마이너스 1120도? 그러니까 얘 또 360도씩 또 차이가 나잖아. 그쵸? 됐어요? 360도 차이가 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차이가 나죠. 이것들이 띵띵 이것들이 몽창 다 뭘 표현하고 있다? 요 동경을 표현하고 있는 각도의 표현법이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다시 한번. 이게 왼쪽이 각의 정이었으면 이쪽이 각의 정이었단 말이야. 각의 정이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게는요. 60도 딱 보면 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각의 값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360도의 등차 수열. 360도가 공차인 등차 수열의 형태로. 그렇죠? 이해 갔죠? 지운다. 지워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각이 정의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야 될 텐데 일단 약속을 또 하나 하는 거야. 저 일반적인 각을 정의해서 약속. 이제부터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상악함수를 배우려면 좌표 평면상에서 각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각이 정의해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 시점을 항상 어디로 이제 원점으로 쳐다본다. 원점. 아니 약속이야. 약속. 원점에서요. 원점에서 상악함수를 정의할 때 약속. 그렇죠? 시초선이 필요해. 시초선 항상 어디야? 누가? 이게 상악 이 좌표 평면의 X축의 양의 방향.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별 말이 없더라도 앞으로 좌표 평면에서 각을 얘기할 때 이게 무조건 시초선이 되는 거야. 약속이 알겠냐? 약속. 다음에 각을 논의하려면 일단 동경이 잡혀야 될 거야. 동경. 그쵸? 동경이 딱 잡혀야 돼. 동경 이렇게 잡혔어. 그쵸? 동경은 어디든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그때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낀 도형 이 값을 세타라고 할까요? 요게 바로 각이잖아. 그쵸? 그죠? 근데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잠깐 선생님이 그려서 대충 설명했었지만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장 간단하게 야 이쪽이 무슨 방향? 각일 땐 플러스 방향. 이쪽이 무슨 방향? 각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도 다 몽창 다 약속이야. 알겠냐? 다 약속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타만큼 간다 이거지. 그치? 세타만 이게 가장 간단한 예각일 때 예각 둔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가장 간단한 양의 값이라고 할 때 이때 저 빨간색 요 동경에 관한 요 각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아까 공차가 얼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세타 단 n은 뭐다? 정수라고. 요 동경을 어떻게 표현한다? 예. 요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뭐야?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부르는 놈이야. 일반각 표현법.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360도 n. 이게 뭐야? n에 관한 1차 함수 등차 수열. 그죠? n 0이면 그냥 세타야. 알겠냐? n 1이면 360도 더해주면 되겠고 한 바퀴 돌고 온 거고 n이면 두 바퀴 돌고 온 거고. 이해 갔나?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n이 정수기만 하면 이제 앞으로 요 동경값 얘를 기준으로 요 동경에 해당한 요 각도를 얘기하는 값들은 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에다 걸린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각 표현법이었습니다. 됐죠? 됐어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뭘 잡았습니까? 정확하게 각이라고 하는 놈은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이고 그 중에 하나의 반직선을 뭐라고요? 시초선. 나머지 반직선을 유식한 말로 동경. 그쵸? 그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이 바로 각일 땐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요 마이너스 방향. 그거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1사분면에 있던 2사분면에 있던 3사분면에 있던 4사분면에 있던 어디든 마음대로 걸릴 수가 있어. 잡히는 순간에 세타가 잡히겠지. 세타가 잡히겠지. 그 세타를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읽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360도 n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바로 일반각 표현법. 됐죠? 자, 이번 강의는요. 각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일반각 표현법까지 였습니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상학함수의 정의로 이제 한 발 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